크게 해봐. 크게. 인지하는 것보다 윤리 교육을 더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전 시간 2분 있습니다. 제어하는 그런 거를 배우고 나오에 따라서 사회에 나갔을 때 말씀하신 그 세 번째 올바른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다가 그 윤리를 배울 수 있다는 그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올바른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그 말인가요? 그래서 그 윤리를 배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윤리를 배움으로써 얻는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아까 윤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 사용을 하고 있어. 그리고 학생들이 자격하고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 그 자체가 기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작전 시간 3분 있습니다. 반론부터 시작하고 인론을 펼치겠습니다. 아까 올바른 활용 방식을 통해 윤리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많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투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블루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결국 소외를 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학생 중에 한 반에 두세 명 정도는 블루폰을 가지고 있거나 핸드폰이 없는 학생들이 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그 스마트폰을 활용한 윤리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면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학교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본질적인 학교 폭력의 의미는 본질적인 학교 폭력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거둠으로써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 2014년 학교 폭력은 대략 19,521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학생 1000명당 3명 정도는 학교 폭력이 피해자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사이버 폭력으로 발생을 합니다. 학교 내에서가 아닌 외부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교실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면 교실 내에서 외부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이제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핸드폰을 걷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많은 장점이 된다면 이미 핸드폰을 학생들에게 나눠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는 이유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핸드폰에 관한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학용품 따위로도 많은 도난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핸드폰을 개인이 소지하게 된다면 체육시간이나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 동안 핸드폰이 분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한 중고업체에 따르면은 핸드폰 하나의 판매 중고가 가격은 평균 11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용돈벌이를 위해 핸드폰을 훔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핸드폰을 단체에서 보관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개인이 보관할 때보다는 피해가 훨씬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산업위원회에 따르면은 한 해에 대략 6만에서 7만 건 정도가 핸드폰이 분실된다고 하며 대략 100만 건 이상이 중고가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학생들이 핸드폰을 파는 경우가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곤란에 처할 수도 있고 학급 내에서도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 52초입니다. 작전 시간 2분 있습니다.
빠지는 느낌이 근데 투지폰 자체에서 카카오톡이 가능한 게 거의 없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그냥 윤리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단체로 교환하면 불안함과 그거에 단체로 보관하게 되면 보통 락커룸이나 선생님께서 핸드폰을 보관합니다. 근데 교무실이나 락커룸 앞에 CCTV가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훔쳐간 사람을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핸드폰 관련 보험을 들어놓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분실이 되거나 파손되거나 힘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내에는 학생의 인권 문제 때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 내에서 핸드폰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목격자가 없을 경우 가해자, 즉 공난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학생들이 분석 잠깐 해보자. 시간까지인데 우리는 다음 학생 인권제를 지지합니다. 즉 교사는 학생 휴대폰 사용 금지를 하면 안 된다. 잠깐 미라의 씨가 왜 저렇게 좋아해? 제일 안전해. 그렇게 다 아프지? 제일 몸을 자리지 않는데? 좀 고양이하고 정리 자리를 비워놓고 좀 보라고. 안 잡힌다고 생각하는 건데. 카메라 안 잡혀요. 인론에 앞서 용어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번 문제 우리는 다음 학생 인권 조례에 지지한다. 교사는 학생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에 찬성하는 측입니다. 용어 정의를 먼저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학생 인권 조례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각 교육청마다 조례 수준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종의 규칙을 만든 것인데요. 최근 발표하였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4조, 13조 사항에서는 교사 및 학교자는 학생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다음을 찬성하는 이유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세 번째, 휴대폰의 올바른 사용 방식을 배울 수 있다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이유는 김유리 토론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학생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미성년자가 성인과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 자유권처럼 성인과 미성년자가 동일하게 가지는 권리가 있듯이 휴대폰 소지에 대한 권리 또한 성인과 미성년자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또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통신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한 개인적인 사정이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로 핸드폰 소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내에서 핸드폰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분명히 학생에 대한 인권과 자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권과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입니다. 저희 사회는 지금 정보화돼감에 따라서 교실의 현장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판서, 칠판을 이용하는 수업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는 주입적인 그런 강의식 형태의 수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핸드폰 소지를 허가한다면 이런 교육 방법에도 발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런 수업 방식이 학교에서도 종종 보이곤 하는데 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서 각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별로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며 스스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쌍방향적인 소통의 수업을 하는 모습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핸드폰 소지를 허가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방식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보다 수업에 참여적인 그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형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에 이제 좀 잘 알려져 있는 러닝 피라미드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서 보면 단순히 수업을 들었을 때보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직접 얘기하고 조사했을 때가 훨씬 기억에 오래 남고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핸드폰 사용은 학생들의 교육 수준 그리고 학교의 교육 발전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3초입니다. 출전 시간 1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하실 때 학생과 어른 또한 동일하게 가지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가지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무나 규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이 학생이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 반대측은 그 규칙이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휴대전화를 건거나 교사가 휴대전화를 금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 17조에서는 사회 공동의 질서 속에서 성립하는 이상 거기에 일정한 제한과 한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소지를 허가한다면 수업 중에 분명 방해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핸드폰 소지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교실에서 충분히 많이 발생해왔던 문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휴대폰 사용을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면 휴대폰 사용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모두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점이 휴대전화 사용이 불러오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주장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해 답변 안 들어요? 네. 답변할 시간 있어요. 최근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스마트폰으로 예전의 2G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교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수업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지는 장점은 예전 2G폰과 다르게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조사 활동도 할 수 있고 이처럼,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 당연히 휴대폰을 허가했을 때 불이익보다는 당연히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그 장점을 역이용해서 불이익을 더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측입니다. 반대측에서 두 번째 주장할 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주장한다고 현장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사용을 통해서 현장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수업 시간에 사용한다면 학생들이 다른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본질적으로 쌍방향 소통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굳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휴대폰을 사용해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더 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규칙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서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업 중에 그러니까 그런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이 딴짓할 때 쓰지 말자 이런 거는 충분히 사전에 학생들도 공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충분히 학생들이 숙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생긴다면 그럼 규제를 할 때나 안 할 때나 발생하는 문제인 건 동일한 거 아닌가요? 다음은 3초입니다. 작전 시간 3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측 제1토론자 안정입니다. 저희는 먼저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인론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반론을 한 뒤에 저희의 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대폰과 관련된 그런 권리를 동등하게 가져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통신의 필요나 안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아직 절제가 혼자서 힘으로 절제가 부족한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미 학교에서 만들어진 규칙으로 인해서 그 틀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학교에서 정해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휴대폰을 만약에 수업 시간에 사용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인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을 함으로써 게임이나 그리고 또는 메신저, 또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 메신저를 통한 학교 폭력까지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라는 것은 창의성을 길러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이라는 게 학생들에게 도입이 됐을 때는 아이들은 휴대폰만 하느라 서로 소통을 할 기회도 줄어들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메신저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이버 학교 폭력이 더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도 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미성년자가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책임을 모두 다 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책임을 모두 다 질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맡기는 것은 너무 아직은 이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입식 교육이 휴대폰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의 본질적인 것은 휴대전화로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휴대전화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본질적인 영향 그리고 그 뿌리부터 주입식 교육의 뿌리는 완전히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휴대폰으로 이용을 하여서 조사를 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을 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휴대폰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점입니다. 수업 시간은 아직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 동안 휴대폰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시간을 너무 허무하게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업 시간에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일단 그 얘기에 대해서 천천히 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서 직접 자신들이 조사를 하여 나중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쌍방향 교육으로 이끌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교차조사 때 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불러오는 장점이 저희는 부이익보다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중독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손에서 떼는 정도로 손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길 가다나 아니면 학원에 심지어 쉬는 시간까지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 미성년자, 즉 청소년들은 휴대전화 중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휴대전화를 도입을 시키다면 중독은 오히려 막을 수 없고 더 크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휴대폰을 이용을 하여서 만약에 소음이나 그리고 애들이 서로 떠드는 거나 그런 부분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전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발생하는 문제를 휴대전화로 인해서 더 키워하는지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저희는 반대측의 인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 인권 조례, 교사는 학생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 안 된다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 세 가지 논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휴대폰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대전화의 소지는 오히려 학교의 무관이 더 안전하다라는 근거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하나만 해요? 하나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먼저 학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는 학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자면 일단 메신저를 통해서 학교 폭력이나 그리고 또한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조사를 하려고 쌍방향 소통을 하려다가 오히려 아이들의 좀 더 휴대전화 중독을 부추기는 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교육이 미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교사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떠들거나 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실상이 많다면서 이 스마트폰 기기로 인한 부정적인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을 하고 그걸 다른 어플을 못 쓰게 그런 앱을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교육을 함으로써 그리고 앱을 학생들이 다른 앱을 못 쓰게 다른 어플을 사용하지 못하게 다른 앱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한계까지는 학생들이 만약에 그 설정을 지우거나 그리고 그 설정을 지우게 된다면 그거는 설정을 다시 학생들이 지우게 된다면 그 어플은 사용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는 휴대전화 수업에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시 부정적인 영향이 장점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7분 3초입니다. 작전 시간 2분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진행을 할까? 중간중간에 분석을 해볼까? 끝까지. 손 한번 들어봐. 자, 손 끝까지. 중간중간. 자, 우리 방청자 끝까지. 중간중간. 끝까지. 이게 2분. 2분. 변론하실 때 창의성의 기능을 무시라고 했죠. 근데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조사는 시간을 낭비하는 허무한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직접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통해서 그거를 찾으면서 직접 창의성의 기능을 교육을 한다면 창의성의 기능을 깡방에 소통한다면 그것은 절대 허무한 시간 소비가 아닐 텐데 그러면은 그것은 주장하신 반박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가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저의 말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예 그 조사 휴대폰으로 인한 조사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 조사를 집에서 함으로써 오히려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서로 말을 함으로써 그런 소통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조사를 하기 전에 어떠한 주제나 그리고 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그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집에서 함으로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조사를 하는 것 바탕으로 토론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쌍방의 소통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내에서 메신저 사용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면은 학교 폭력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의 그런 전략이 사용을 막아야 하는데 어차피 보면은 그 메신저나 아니면 휴대폰 같은 거는 학교 폭력이 발생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므로 스마트폰을 막는다고 해서 그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막을 수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실상으로 보서는 학교에서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사이버 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상 맞습니까? 문제를 알아보니까 네, 지금 저희는 사이버 폭력, 지금 학교에서 보면 실성으로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사이버로 인한 폭력이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행을 학교에서까지 한다면, 그 학교에서 오히려 학교 폭력을 금지에 학교에서 한다면, 그 수업 시간에도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휴대폰으로 인한 더욱더 많은 그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 폭력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만약에 학교 폭력이 휴대폰을 못 써가지고 그런 사이버적인 폭력을 못해도 저희 교회에서도 더욱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내에서는 핸드폰이 없어도
학교 폭력이 그 전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직접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버 폭력이 심하다고 하지만 다른 폭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 안 된다고 저는. 하지만 수업 중에는 아직 선생님들의 그런 제한 하에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 하에서는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수업 시간만큼은. 하지만 휴대전화를 도입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은 휴대전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고 실상 그 학교 폭력이 그 수업 시간에 휴대폰에 일어난다고 해도 선생님들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3분 20초입니다. 작전 시간 3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꼴까요? 자, 1분만. 지금까지 토론을 보면 그 삼성 측에서 약간 세 번째 인론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서 약간 부족해서 그 세 번째 논증에 대한 교차조사라든지. 자,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네. 세 번째 입론의 반대측? 찬성 측. 찬성 측 세 번째 이유에 대한 뭐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고. 어떻게 말해야 돼? 찬성 측 세 번째 이유를 누가 말했어요? 김유리가 말했죠? 자, 8번째 발언자인 김유리가 이렇게 짚어주면서 말해야 돼. 그래야지 누가 따라가나, 이걸 듣는 사람이. 계속 말합니다. 그 김유리 토론자가 그 세 번째. 그런데 김유리는 지금 맨 마지막 발언자야. 앞에서부터 말해야지. 아, 전체적으로. 왜 어? 서라 말해. 일단 논제가 교사는 학생 휴대폰 사용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토론이 전체적으로 학생 휴대폰 사용 제한이라고 이게 수업 시간에 학생 휴대폰 제한을 하는가에 대해서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 시간 뭐 그런 것도 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건 완전히 배제하고 수업 시간 얘기로만 너무 치중되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토론이 되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자, 이 A까지.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설아 잘.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큰 흐름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논제가 이거야. 교사가 학생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 안 된다 해서 금지 안 하더라도 수업 중 핸드폰 사용은 허락하자는 건가? 휴대폰을 금지 안 하더라도 허용하더라도 그 허용이 수업 시간에도 허용하자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죠. 수업 시간에 게임한다는 것이 이것은 뭐 앞으로 휴대폰을 허락하더라도 그건 허용이 안 되는 거야. 논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 봤어. 그래서 지금
지금 찬성 측 두 번째 이유가 뭐죠? 교육 발전. 교육 발전은 이 가지죠. 지금 학교 수업하는 거 보면 일방식이라 그러지 말고 휴대폰을 허용하면 학생들이 인터넷 통해서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업을 적극 참여해서 쌍방향식 수업으로 해서 수업이 개선된다 이건데 이 내용 자체로는 맞죠. 근데 허용하자는 측이 바로 이러한 걸 목적으로 허용하자는 건가? 수업시간 핸드폰 사용해가지고 수업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허용하자는 건가? 그게 논제가 아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사용하자는 거죠. 허락하자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논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좋은데요, 선생님. 네?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찬성 측에서 그 입론한 세 가지는 교실 수업에만 한정돼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인권 침해 문제도 소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인권 침해하지 않으려면 소지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를 크게 잡았었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또 하나 잡았었고요. 그렇죠. 마지막은 올바른 그 사용에 대해서 유도한다라는 것도 전체 학생에 대해서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교차 조사에서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학습에 방해가 된다라고 시작을 하면서부터 교실에 한정되기 시작한 네, 거예요. 맞아요. 정확하게 보였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말도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괜찮아. 미성년자라고 해서 따로 제한을 둘 필요 없다. 이건 좋아. 이제 이에 대한 반론이 또 이제 반드시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마지막 것도 기밀이도 한 거. 그것도 이제 이해 전달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맞아. 이유로 타당해. 근데 두 번째가 이게 문제야. 두 번째가, 문제인데, 이건 이제 반대 측에서 더 꼬아버린 거야. 조금 전에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편이 안도영이가 이렇게 말했어. 미성년자는 절제력이 부족합니다. 학교의 규칙을 만들어야 돼. 수업 중 게임도 하고 학폭까지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또 어긋난다고 말할 수도 없네. 이게 부작용을 말하니까. 말해. 근데 여기서 의사가 학생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그게요. 우리가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하에서 그걸 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그 범위를 금지해야 된다는 그 범위 자체하고 그런 범위를 찬성 측에서 용어 정리할 때나 그때나 미리 이렇게 해줘야지 정리를 해줘야지. 거의 맞아. 수업 중 게임, 우리 부작용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찬성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반론이 이루어졌는데 괜찮다고 그 다음에 계속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즉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죠. 찬성 측이야 강경민 발언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핸드폰으로 가지고 조사도 하고 수업 중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이제 반대 측에서 반론은 뭐냐면 안동이 반론은 뭐죠? 금지 휴대폰으로 바뀌지. 근본적으로는 바꿀 수 없다.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바꿀 수 없다. 양방향식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폰 인터넷 검색보다 오히려 어디 가서 해오는 게 좋다? 집에서. 상할 수 있는 말. 근데 그 앞서 김수영이가 교차조사 했는데 교차조사 잘 이루어졌어요. 상당히. 수진이가 마지막 질문이 이거야.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수업 중 이용한다면은 다른 이용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수업에 보탬이 된다고 찬성층 말하는데 본질적인 쌍방향의 소통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이재현으로 넘어가 보자. 이재현 발언 한번 살펴보자. 자, 내가 진행할게. 자, 넘어가 해볼까? 향민이 한번 말해. 그러니까 이재현이 한 게 그 반박이요? 네, 교차조사.
내지가. 이름을 이게 아마 그 전자기기로 다른 이름을 안 적어놔서 전자기기로 창의성 쌍방향 소통 가능해서 허물 시간 소비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부터. 끝까지 말해. 끝에를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면 창의성도 기르고 쌍방향 소통도 가능해지니까 그거는 반대측이 말한 것처럼 허무하게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재현이가 말한 그대로 지금 말했을 뿐이 너의 생각을 말해보라고. 재현이 발언해보라. 소라 말이야. 잘 듣고 분석을 하니까. 자. 보자. 맨 처음에 강정민이가 입론 이유 첫 번째가 뭐였죠?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 그에 대해서 반대측이 반론이 어떻게 적절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다시 쉽게 말할게요. 찬성 이유 1에 대한 반론이 반대측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네. 뭐라고? 권리 주장에 따른 의무나 규칙이 있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찬성 측이 다시 반론했습니다. 좀 크게 다시 말씀해 보실래요? 학생과 동일한 권리를,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학생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권리 주장에 따른 의무나 규칙이 있다라는 거에 동의하냐고 반론했습니다. 반문을 했습니다. 이거 김수정이가 교과서 맨 처음에 했던 말이죠? 네. 근데 안도영이가 반론을 했던가? 했습니다. 뭐라고 반론을 했지? 성인과 동등한 권리 부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찬성 1 이유에 대한 반론이 반대측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미미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보자. 찬성 1의 이유의 핵심이 뭐야? 가장 핵심 주장이 뭐예요? 이유 1에서. 그거야. 크게는 자유와 인권이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뭐예요? 학생이라고 해서 성인과 달리 휴대폰을 금지하면 안 된다. 그 휴대폰 소지는 성인이나 미성년 학생이나 소지 권리는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성인과 학생의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에 대해서 안도영이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지, 절제 부족. 절제 부족을 말했어. 이게 핵심이야. 응? 그래서 하긴 했어, 안도인이가. 그래서 반론을 뭐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더 좋냐. 절제 부족에 대해서 더 말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아. 근데 그 절제 부족이 그냥 간단히 넘어갔어. 그래서 이러면은 이 찬성 측 이유 1에 대해서 반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찬성 측 이유가 더 인정이 돼. 찬성 측 이유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교육 발전을 한다 이 말이죠. 쌍방향식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안도인이가 뭐라고 반론했어요? 주입식 교육의 본질이 다르죠. 이건 쉽게 말해서 좀 그에 대해서 안도인이가 길게 반론했어 안 했어? 했죠. 학교에서 수업 중에 인터넷 검색한다고 휴대폰 그 검색 어디서 해야 된다고? 집에서 해야지요. 라고 반론했어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찬성 측 이유가 반대 측 반론에 의해서 반론이 잘 이루어졌다고 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 이유 두 번째는 반대 측에 의해서 상당히 힘이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유 1과 2는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안도현이가 반대측 이유 제시했죠? 입론했죠? 자, 가장 중요한 입론이 뭐였지? 안도현이가 한 것 중에 그렇죠. 학업에 악영향 끼친다 했지? 그에 대해서 말했어. 구체적으로 뭐 한다? 메신저, 학폭, 딴짓 이런 걸 말했어. 자, 그러자 그 다음 교토서 누구죠? 이재현이죠. 이재현이가 뭐라고 물어봤어? 자, 형민이하고 예지하고 소라 말해봐. 이재현이가 교차조사 한 핵심은 뭐야? 휴대폰력을 응? 다른 수단일 뿐이다. 크게 말해봐.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용해서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수단으로서 사용될 뿐이다. 그래서 아니 수단으로서 사용될 뿐이다? 그러니까 본질적 해결 수단이 하나일 뿐이다지.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다 하고 수단이 하나일 뿐이다 하고 천지 차이지. 당연히 휴대폰 학폭 수단이지. 수단이 하나라는 거야, 재현이 말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잘 한 거야, 지금. 잘 듣고 잘 한 거야. 그러면 이것은 도영이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이재현이가 찬성 측에서 대응을 잘했어요. 김유리 말 들어보자. 김유리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근데 김민성이는 그 이해를 못했어. 김유리 말을. 그러니까 김유리의 말의 본질이 뭐야? 너희들 세 명이 한번 말해. 세 명 중 아무래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말해. 휴대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볼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서하는 휴대폰에 대한 윤리 교육이 가능합니다. 되지. 네? 그 핸드폰 그게 말을.
저도 그 핸드폰 사용에 관한 윤리 교육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유리가 처음에 근데 그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 지금 유리가 말한 똑같이 말한 거야 지금.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물어보는 거야. 반대측 한번 말해. 유리의 그 속뜻은 뭐야?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문제를 휴대전화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한가 그 속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라. 뭐 비슷하네. 또 도영. 네,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오히려 그 수업 시간에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대처가 되는 조금 비슷한데 어머니들 말씀해 보세요. 유리 주장이 뭐예요?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어차피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잘 사용할 했죠. 수 있는 부분을 그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좀.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스스로 윤리 판단에 의해서 사용하고 말고를 결정해야 한다. 자율이야, 자율. 자율에 맡기자야. 그런데 유리의 말을 들어보면 나중에 나왔어요. 자율이란 말이 나중에 나왔고 교차수사 때도 나왔는데 잘 들으면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윤리적인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그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야지 뭐 핸드폰을 딱 사용을 금지한다. 금지로 규율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또한 윤리교육적이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과 안 할 일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실행하고 그러면 그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교육 과정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윤리 교육적이다. 그 과정이 바로 윤리교육 과정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워. 우리는 말을 할 때 풀어서 말을 해줘야 돼. 쉽게. 자세히. 그러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말을 징검다리 놓듯이 띄엄띄엄 말을 던지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김유리 발언 내용은 좋아. 휴대폰 사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지어야 하며 그것은 곧 하나의 좋은 윤리교육 과정이다. 그럼 1분 있다 정리 발언 해보자. 참고자 김수정입니다. 저희는 찬성 측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의문들에 대하여 천천히 반영을 해보고 저희 측의 주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성 측에 대한 발언을 하고 찬성 측에 대한 또 다른 반론과 주장 발언인 것을 김민성 토론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첫째, 학생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된다. 둘째, 교육의 이바지가 있다. 셋째, 올바른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학생 인권 자유 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천상 측에서는 단지 어른과 똑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많은 법들 중에서 상고
사용법을 예로 들어보자면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또 자기 결정권을 지니고 있지만 만 19세 이하로는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자기 결정권에도 침해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찬성 측의 논리가 맞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하의 학생들은 선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의산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정욱 수문자가 말했듯이 아직 학생들은 미성숙합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에게 주는 피해를 책임질 수 없는 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찬성 측에서는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대두되었던 불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불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대면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소통의 매개체이지 소통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통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휴대전화는 매개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찬성 측에서는 창의성 발현 소통 해결 중에 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이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휴대전화가 불러오는 악영향에 대해 악영향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그리고 찬성 측에서는 이 악영향을 해결할 만한 그런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차수로 속에서 중립 토론단을 스마트폰 사용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휴대전화 사용해서 윤리적 문제를 깨우친다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학생은 앞서 말했듯 발의산의가 없고 만약 주장이 맞다면 이미 해결되어서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혜성 토론자가 말했던 것처럼 학교에서는 이것을 불안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에서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유 세 번째에 대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 이유 세 번째는 휴대전화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입니다. 이것은 휴대폰을 매개체로 해서 교육을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휴대폰은 현재 사회가 IT 시대로 변해가고 있고 이 흐름에 맞춰서 저희 사회에 있어서 지금 휴대전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것을 마냥 학교에서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져가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오히려 휴대전화를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내준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이 과연 이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하는 것이 사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음을 정리해드리는 바이고요. 그러면 반대 측에서 마무리 발언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일단 첫 번째 이유로 학업의 악영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수업 중에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시간은 어떨까요? 과연 일부 시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다른 시간에,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과연 인권 침해가 정말 아닐까요? 이것은 분명한 학생의 자유로운 시간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네. 저희가 인류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면 불 사용에 있어서도 불 사용은 당연히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다양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만약에 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듯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진 잠재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휴대폰의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휴대폰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도 학교에서 사용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분 48초입니다. 저희는 먼저 찬성님이 말했던 변론을 하고 저희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찬성 측에서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만약에 친구가 없거나 핸드폰이 없는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그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을 허용을 한다면 교실 내에서 메신저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학생이 쉬는 시간에 즐겨할 것입니다. 물론 게임을 하는 학생은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은 소외감을 상당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발전에 불 사용이 큰 이바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불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핸드폰은 없어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핸드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장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 것은 학교 내에서도 중독을 방임할 수도 있고 학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핸드폰을 학교에서 보관함으로써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 토론자가 불과 핸드폰, 저희가 휴대폰은 하나는 생존에 필수적인 거고 하나는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는 걸 했는데 과거에는 휴대폰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데는 물론 이게 맞지만 요즘 21세기에는 핸드폰이 없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진짜 이 사회에서 진짜 살기 힘들어질 정도로 휴대폰에 대한 이존도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스마트폰의 사용권을 맞춰서 스마트폰을 사용에 따른 긍정적인 면을 보자는 건데 이들은 단지 그 몇몇의 수수의 학생들이 악영향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막지 않는가. 아까 저희 정리 1톤에 말해줬듯이 잠재적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찬성 측은 교사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는 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서로 대응 발언이 그래도 이전에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데 상당히 다음에도 대응 발언에 처리한 역점 시간이 늦어져 버렸는데